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무한열차의 염주 쿄조로를 도우러 한 명의 주가 더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무한열차를 보면서 빗주 쿄조로에 대한 애정이 아주 듬뿍 생겨났죠. 하지만 애정이 생겨남과 동시에 그의 하차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라 아주 충격과 공포 그리고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작가에게 말이죠. 하연일의 엠무와 싸움 끝에 녹초가 되어버린 탄지로 일행들은 후에 상현3 아카자가 등장했을 때 전력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노스케는 자신이 낄 수준이 아님을 알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탄지로 일행 말고 지주급의 캐릭터 한 명만 더 왔더라도 우리의 빗주님이 죽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일단 지주급이 아무나 2명 정도가 더 왔더라면 쿄조로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위권 주들까지 있는 경우라면 아카자를 잡았을 확률도 꽤 있죠. 그러니 2명이 합세하는 경우는 배제하고 1명만 더 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두어야 할 게 쿄조로가 아카자와 1대1로 동이 틀 때까지 혼자서 버텨낸 것은 맞지만 아카자는 쿄조로를 혈기로 스카웃하기 위해 전력으로 상대하지 않았으며 또한 엠무와의 싸움이 끝났을 무렵이 이미 동틀 무렵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쿄조로와 아카자가 오랫동안 싸웠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상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둘의 싸움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가 왔을 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아카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시점에는 반전 발현이라는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반전 발현의 가능성도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주들을 다 다루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2부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충주 신호부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주 신호부 같은 경우는 지주 중에 전투력 자체로는 가장 낮게 평가되는 인물이죠.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다이스키. それすみません 신호부는 어느 정도 강한 혈기면 목을 벨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독으로 혈기를 죽이는 검사입니다.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독을 활용해 아카자에게 데미지를 주면 되지 않나 할 테지만 일단 최종 국면에서 도우마와 싸웠을 때의 상황을 안다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도우마와 싸웠을 때 신호부의 일반적인 독 공격을 쉽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도우마는 이미 신호부의 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야 도우마? 뭔데 그런 걸 다 함? 사기캐임? 그게 아니고 이건 그동안 신호부가 죽인 혈귀들의 정보를 무잔히 가지고 있었고 상현급의 혈귀에게는 그 정보가 공유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마도 모든 지주의 기본적인 특징을 상현급들은 전부 알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카자 또한 그 정도의 해독력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시점의 신호부는 최종 국면 때의 신호부가 조합할 수 있는 독보다 더 적은 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최종 국면을 위해 신호부는 새로운 독을 계속 만들고 있었음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독이 아카자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라면 쿄조로와 신호부는 아카자를 이기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아카자는 여자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신호부를 죽이진 않겠지만 쉽게 중상을 입힐 수 있겠죠. 그리고 쿄조로 역시 같은 흐름으로 최후를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쿄조로가 아카자랑 1대1로 싸울 때 거의 다 죽여놨으니 거기서 좀만 더 때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신호부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주급이 2명이 오면 당연히 아카자 역시 그에 대한 유동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더 실력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전면전에서의 전투력이 약한 신호부가 왔을 땐 이기지 못하고 동이 틀 때까지 버티기도 힘들 확률이 크죠.
그러니 여기선 쿄주로가 죽을 확률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음주 우주이 텐겐이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주이 텐겐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파워와 닌자 특유의 기술을 쓰는 캐릭터죠. 하지만 상현 6 규타로와의 싸움에서 보여줬던 전투력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키를 한 번에 베어버렸다는 것으로 전투력이 인증되긴 했지만 상대는 상현 6과는 급 자체가 다른 아카자죠. 텐겐이 닌자 기술을 활용해 아카자를 교란시키고 그 작전이 잘 먹힌다면 어느 정도 동틀 때까지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힘으로 상대하려 한다면 바로 배가 뚫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잡다한 닌자 도구를 활용해 싸우는 타입을 아카자는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텐겐이 지원왔을 경우 아카자는 전력을 다할 확률이 높아지며 아카자의 진심 펀치를 막아내기엔 사실상 버겁다고 생각됩니다. 쿄주로 역시 아카자의 보통 펀치에 쉽게 당했으니 우주이 텐겐 역시 쉽게 당할 확률이 있죠. 하지만 둘 다 무조건 죽는다 라고 보기엔 어렵고 희생정신이 강한 쿄주로가 무리를 해서 텐겐을 살리며 본인이 희생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여기서도 클리셰가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부터 희생적인 느낌이 강한 인성 최강 쿄주로와 미인 아내를 3명이나 두고 상현 6과의 싸움에서도 살아남고 반전 발현도 안 되어 오랫동안 장수할 것으로 보이는 최강 럭키가이 텐겐이 함께 있으면 당연히 쿄주로만 죽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어쨌든 텐겐이 지원 왔더라도 새벽까지 무사히 버틸 확률보단 아카자에게 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연주 미치리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치리 같은 경우는 타고난 괴물 같은 신체 능력에 맷집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거기에 예전 쿄주로의 후계자였으며 함께 임무도 나갔을 만큼 둘의 유대관계가 깊고 시너지가 발휘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전투의 경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아 전투 센스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미치리입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마을편이나 최종 국면에서 보여준 미치리의 모습은 무턱대고 들이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카자에게 달려들었다가 아카자에게 꿀밤 맞고 기절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자를 죽이지 않는 아카자이기 때문에 미치리가 죽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 대신 무턱대고 들이대는 미치리를 지키기 위해 쿄주로의 전투 리듬이 깨지겠죠. 심지어 이때는 반전 발현 전의 상태이기도 하기에 옆에서 채찍 같은 칼로 걸리적거리게 휘둘리는 미치리를 빠르게 기절시키고 그 다음 쿄주로를 상대할 그림도 그려지긴 합니다. 일단 쿄주로보다 전투력이 낮은 정도의 주주들은 아카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압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반전 발현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미치리 정도는 아카자에게 비비기도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치리 정도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카자를 쓰러뜨리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후계자였던 미치리가 아카자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쿄주로의 희생 DNA가 나올 것 같죠. 고양이 인정? 인정! 혼자였으면 안 맞을 공격도 미치리 때문에 자신이 맞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보면 미치리를 민폐 캐릭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아카자라서 그렇지 미치리가 다른 부분에선 아주 매력을 뿜어내는 캐릭터임은 부정할 수가 없죠. 아카자가 진짜 센 겁니다. 원래 상현 상위권은 주급 3명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2명으로 상대하는 건 애시당초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역시나 쿄주로의 희생정신으로 인해 쿄주로는 죽음에 가까운 부상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우 같은 경우는 최종 국면 때 반전 발현한 상태로 탄지로와 함께 아카자를 이긴 지주이죠. 하지만 무한열차 시점에서는 반전 발현을 배제하기 때문에 수주의 전투력은 쿄주로보다 조금 아래의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쿄주로보다 기우가 약하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물의 호흡 자체가 방어에 특화된 호흡이기 때문에 딜 자체는 쿄주로보다 약하겠지만 방어나 유지력 같은 경우는 기우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에 아카자의 강력한 공격도 받아내며
버티는 것에 주력한다면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우와 쿄주로 같은 경우는 아카자가 혈기가 되라고 스카웃을 시도했던 두 명의 지주인만큼 아카자도 진심 펀치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아카자답게 혈기 스카웃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러다 결국 본격적으로 싸우겠지만 시간이 끌리다가 해가 떠 아카자가 도망갈 그림이 충분히 나오죠.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혔으며 공격에 특화된 화염의 호흡과 방어에 특화된 물의 호흡의 시너지는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은 편이기에 아카자가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다른 말로는 방어에 특화된 기우인 만큼 이 시점에 아카자를 쓰러뜨린 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주들의 전투력에 따라 분명 아카자도 전력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싸우면서 점점 공격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기우와 쿄주로는 그저 버티는 것에 주력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겠죠. 그래도 수주와 염주, 공수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조합이라면 어느 정도 큰 부상을 입긴 하겠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게 끝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충주 시노부, 음주 텐겐, 연주 미치리, 수주 기유 중에 한 명이 무한열차에 지원왔더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시나리오가 정답인 것은 절대 아니며 가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않았던 다른 지주들이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부분은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さようなら。